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리플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리플을 이제 좀 좋아하는 이유는 좀 많이 이제 사는 홀더가 많은 이유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음모론적으로 엮인 애들이 많잖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크게는. 그리고 예전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분석을 보면은 그냥 좀 말도 안 되게 좀 올리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2017년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랙탈로 BTC 마켓이 확 오르면서 엄청난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시점은 뭐 맞았었지만 사실 그 가격대를 오지 않았죠. 제가 그 행복회로 불리는 그 가격대까지. 뭐 저번 분석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이번 분석이 아예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예전 코인이 아니라 이제 리플 차트를 보면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질질 끌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뭐 채널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SEC와의 소송이지 않습니까? SEC와의 소송이죠. 근데 저는 SEC 소송이 사실 그게 결과가 떻게 나오든 결과가 솔직히 말해서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하고, 안 좋게 나온다 한들 안 좋게 나와도 저는 그냥 합의로 끝난다든지 그냥 예전 이오스 때처럼 그냥 벌금으로 끝난다든지. 근데 리플 CEO의 입장은 그냥 완벽한 그 결론 내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벌금형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게 연장이 된다든지 결과가 아니면 이제 승소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SEC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이때거든요. 이때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저는 올 리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물론 한 번 이때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이어 에어드랍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락이 올 것 같아서 한 이때였거든요. 하락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잠시 뺐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거 어차피 리플이 어차피 상승 주도할 거니까 알트 불장은 예전부터 메이저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주었다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진짜 공포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분 처맞고 이제 반 정도는 이제 다른 코인 샀었는데 정말 개미 같았죠. 그 당시 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악재 속에서도 결국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 들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리스크 조정을 위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던 것 뿐이지, 이제 다시 10배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 글을 그냥 코인베이스 상패들고 하는 거 그냥 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선물 거래량도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었고, 그냥 그때 어떤 거래소였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상패 때리고 이때 하락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또 상장하더라고요. 그때 롱 많이 쳤겠죠, 그 거래소 관련자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리스크를 안고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 아래에서 기비다가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도 있겠는데, 차트상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구간 맨날 리플은 300원 딱이라고 했거든요. 300원에서 3, 400원에서 머무르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다시 이 구간 와서 뭐 비비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그릴 수 있겠으나, 저는 일단 비트가 가봐야 쌍바닥 수준이고, 그러면 리플도 떨어져 봐야 여기 0.3센트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고, 그냥 저는 최근에 이 봉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량도 지금 이거는 전체 차트를 보기 위해 플로닉스인데 거래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세력이 알고 있지 않나, 결과에 대해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르는 방향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루나빔이 나야 되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스캠 차트가 이제 루나 차트인데, 망할 거였으면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굳이 저는 그래서 이 양봉이 되게 의미가 크다고 보고, 지금도 비트코인 되게 지지부진한데, 물론 여기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부근에서 비비다가 툭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러면은 소송 날짜가 이제 어쨌든 올해 안으로 발표돼야 되고, 뭐 결국 그거에 따른 결과로 상하방이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믿는데,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럼 차트상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감기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트장은 그냥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리플이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와 물려서 비트코인도 어쨌든 한 번 더 상승 파동 그려서 1파를 찍고, 조정이 뭐 길게 나오고 어느 정도 깊게 나온다 한들, 이 1파를 찍으러 갈 때 어느 정도 알트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그거에 맞게, 도미넌스 차트는 이 라인까지 떨어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4만에서 4만 3천, 그 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40대 전후로 해서 내려오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그때 비트코인 1파가 찍고 조정 들어갈 때, 그러면 도미넌스는 이렇게 내려오고 조정 이렇게 받겠죠. 조정이 아니라 이제 횡보를 하겠죠. 횡보하고 비트코인 3파 올라갈 때 이제 알트코인은 더 오르고, 그럼 도미넌스는 더 떨어지는. 이게 좀 말이 복잡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비트코인이 4만 1천 부근까지 올라간다. 1번 비트코인 4만 부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번 도미넌스가 40% 구간대까지 이제 떨어진다.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 상승이 더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상승보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40% 부근까지 떨어진다. 이 말은 알트코인 상승이 더 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트는 어떤 식으로 가냐? 대략 하다 못해 한 2라인까지는 올라야 된다는 거죠. 리플 기준으로는 1.6달러? 한 2라인까지 올라야 되고, 한번 알트들 한번 쭉 볼게요. 알트도 쭉 보면은 이도도, 그러면은 비트가 42,000 올라오면은 이 부분까지는 올라와야죠. 2,700달러에서 3,400달러 이 공간까지 올라오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뭐 저렇게 올라가는 게 맞고, 다른 코인들도 한번 봅시다. 세타코인 뭐 그냥 지지 저항으로 볼 때 한 이 정도 라인, 아니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은 즉슨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이제 알트 상승이 더 큰 장이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소위 알트 불장이라고 하면 정고점을 넘는 알트 불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알트 반등장을 일단 1차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뭐 비트코인 조정받고 올라갈 때 알트가 더 크게 오를 수 있겠으나, 일단 조건은 알트코인도 일률적 반등이 와야 된다. 발음이 안 좋은데,
알트코인 일률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미 그런 반등을 보여준 코인들이 있습니다. OKX는 전고점 뚫었죠. 그 다음에 그런 반등 보여준 게 AI 코인들이 이미 그 반등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원하는 그 알트코인 반등 구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비트코인에는 엘프가 그 구간까지 올랐거든요. 스택스도 나쁘지 않게 올라왔고, 스택스는 게다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또 올라온 거라서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그 유기적으로 계속 맞춰보는 거죠, 근거를. 스택스도 예, 그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엘프 어디 갔지? 엘프도 보면 이거는 원화 차트인데 네, 이 구간까지 올랐죠. 그래서 알트들은 저는 거의 비트만 한 파동만 더 좀 크게 올라주면은 일률적 반등이 올라온다 라는 거죠. 일단 순서는 일률적 반등 나와준다. 그러면 4번이 뭐냐? 그러면 1파 끝나고 비트코인 2파 조정이 오겠죠. 그러면 도미넌스는 횡보.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 아마 시총 한 152건 밖에 있는 애들 중에서 메타를 타가지고 정고점 넘는 애들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저는 이러면 비트코인 3파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1파가 아니라 그냥 이게 5파라면 저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또 여기까지 반등 친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전체 파동에서 전체 파동 1파 오고 이제 ABC로 떨어지는 이런 것도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1파 끝났으니까 ABC가 온다. 근데 이 올라오는 파동이 5파인지 B파인지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근데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한번 그런 고찰을 한번 올릴 테지만 엘리엇 파동은 일단 정말 옛날에 나온 이제 이론이고 그 후로 발전이 엄청 됐을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 거의 80%는 자동봇이 돌리는데 그 자동봇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 차트도 많이 진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엇 파동 기본은 완전 구닥다리 그냥 수학의 정석보다 못한 그런 이제 고전적인 이제 바이블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패턴 솔직히 말해서 비파인지 그냥 1, 2, 3, 4, 5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왜냐면 나름 엘리엇 파동 전문가라는 애들 제가 팔로업 하면서 저도 세세적인 카운팅 하면서 맞네 맞네 하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저는 그냥 이성적으로 저는 판단 못한다. 이게 B파인지 아니면 1파인지. 단지 이때 반등이 왔을 때 알트코인으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제 분석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래 도미넌스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는데 물론 C로 가는 조정일 수도 있고 2파로 가는 조정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도미넌스가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횡보하고 시총 약 152건 밖에 있는 애들이 이제 메타를 타서 정고점을 뚫는다면 저는 비트코인이 이거 조정받고 3파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비트코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 영상에서 다룬 사이클 시기랑은 또 다른 겁니다. 왜 그냥 이거를 메인으로 두냐면 그 몇 분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냥 사이클 관점에선 25년도 말이 유장인데 그 전에 올 수도 있다란 거죠. 이미 이 사이클 관점은 제가 저는 그 훨씬 한 이때쯤 알았거든요. 한 이때쯤 알았습니다. 사이클 관점을. 근데 지금
지금 그 사이클 그 이론을 많이 대입해서 그 분석도 하고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25년 말이라고 거의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불장 시즌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반감기는 거의 치트키가 될 겁니다. 반감기만 믿고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150위권 박 정권점을 넘는 알트들이 등장한다면 피크포인 3파로 간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메인 관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원래 그 알트코인이랑 리플만 좀 분석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알트 불장을 예측하려면 비트코인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과 엮어서 설명을 해도 지금 이 15,000에 한 16,000 정도 전저가 깨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이하로 떨어질 구간이 없어서 비트코인이 더 안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뭐 C파든 뭐든 그냥 전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80% 이하로 떨어졌었으니까 고점 대비 그럼 80%까지만 한 귀엽게 83% 찍어도 11,000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60%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리플은 60% 떨어지면은 그러면 다시 300원이거든요. 뭐 그냥 사토시 방어 안 하고 그냥 도미넌스 반응 없다고 하면은 지금 알트코인들이 반등 안 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률적 반등 안 한 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적당한 시총에 그리고 적당한 펀더멘탈 있는 코인들 몇 개를 보면 반등 안 한 게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뭐 호라이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호라이젠은 덜 떨어졌거든요. 아니네요. 95%면 코인들 중에 보통 98.5%를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98.5% 떨어진 코인들이 많은데 많이 박살난 애들 중에 그래서 뭐 95 그러니까 전고 대비 95%에서 98.5% 가면은 마이너스 60% 찍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저점이 알트코인들 다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 지금 파일코인인데 파일코인도 이게 98.9% 떨어졌네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60% 떨어진다면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비트코인이 이런 알트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이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런 분석이 나름 일리가 있다. 그래도 이런 분석으로 나름 성공률, 그러니까 맞춘 확률이 나름 높았거든요. 물론 제가 알트 대2파를 예측하긴 했지만 이 당시 때 뭐 맞추지 못했지만은 근데 이 파동에서 이때보다 더 오른 알트들도 있어요. 뭐 폴카닷이라든지 오미세고라든지 있는데 제 비율로는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 파동에서 전고를 넘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불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파동이 더 남아서 올라간다 하면은 진짜 개미들이 많이 꼬이는 장이지 않을까. 그냥 뉴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 분모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 그냥 불리는 부분이 뉴스에서 가끔씩 그 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놀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좀 웃긴 상황이 있는데,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상품을 이제 출시하려고 이제 했는데 SEC에서 거절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SEC가 이제 신청 철회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라고 했냐면 파이코인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즉슨 SEC가 언제든지 파이코인에 대해 이제 저격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랑 똑같은 엄청난 악재인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웃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리플은 차트가 뭐 그때는 아예 고소를 당한 거라서 그 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공포를 조성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악재가 지금 알트코인에 먹히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악재인데 지금 반응이 없다. 저점이란 거죠. 알트코인이 하락폭이 파일코인이 마이너스 80, 98점 거의 99%까지 갔는데 그 악재에 반응해서 다시 반토막 나고 이런다? 결국 악재나 후재는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